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나 전보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말 군산에서 불거진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해자가 2천여 명의 피해액도 무려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선박을 지키는 방파제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 방파제 공사가 한창이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말 군산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저희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확인된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 원에 이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전북 군산의 한 커피숍.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관계자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이세상생들이 다 알지만 투자하지 말고 투자한 사람들 그거는 대가를 급기야 자신이 떼돈을 벌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개인데 나 120만 원 투자해서 19억을 벌었어요. 1년 6개월 됐어요. 가상화폐 투자 회사라던 에어비트는 다단계 방식으로 군산, 서울, 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의 소가 무려 2천여 명이 투자를 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줄까 그런 생각에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고소하게 됐어요.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법대로 벌이나 처벌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9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피해액은 무려 6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투자 사기는 피해 규모가 다 축소돼요. 피해자들 고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고소를 하면 사기꾼이 구속되면 돈을 못 받는 줄 알아요. 그 착각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피의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투자금을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에어비트 군산 지역 총책 편모 씨 등 9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주 태풍이 북상했을 때 군산 비흥항으로 피항한 선박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선주나 어민들이 항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선박을 옮겨놓은 건데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방파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태풍 링링이 서해 바다로 북상하는 동안 비흥항은 거대한 파도와 함께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당시 비흥항에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미리 빠져나가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70%에 이른 방파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낚시여선협회와 요트협회 등 비흥항 이용자 단체들은 2년 전 착공한 방파제 위치를 항구 전면으로 해서 북서풍보다는 남서풍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흥항은 북서풍에는 아주 강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태풍에만 굉장히 취약한 항구입니다. 전면을 막아달라는 방조제를 만들어달라고 10년간을 민원을 넣었는데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열고 계절풍 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며 항구 옆쪽 두 군데 각각 270m와 80m짜리 방파제를 축조하는 300억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또 항구 서쪽에 있던 기존 50m 방파제는 철거하는 설계를 강행했는데 선주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항군의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남남서풍을 막아주질 못하니까 그것이 트나 내지는 유람선이 있는데 그쪽을 강타할 거예요. 이 때문에 방파제 공사가 끝나더라도 태풍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매번 선박을 다른 항구로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해 조류와 풍향 등 평균적 해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방파제 위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면이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상에 시공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로. 태풍으로 인한 해상 위험성을 직접 느끼는 선주들과 협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가운데 방파제 공사 실효성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공무원과 군인 등 1,100여 명과 장비 11대를 동원해 쓰러진 벼를 세우고 낙과를 줍는 피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피해 접수된 45건 가운데 공공시설물 9건은 응급 복구됐으며 농작물 피해 1,700여 헥타르는 일손 돕기를 통해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태풍 피해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유업체 S-오일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다 추락해 순직한 고 권태원 소방경의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권 소방경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부안 소방서상장으로 거행되며 연결식 이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이지만 마음 편히 명절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제조업체 노동자들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허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동차 휠을 만드는 ASA 전주공장 노동자 4명은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대신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집회를 갖기 위해 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시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달 1일 찜통 같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시급이 2년간 150원밖에 오르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 간부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이들은 2주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즐거운 식사도 하고 싶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측은 매출 감소로 인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인사이동이라며 노조 측이 정당한 인사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명절이 코앞인데도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폐지 여부를 다음 달까지 논의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전주시가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정규직화에 200일 넘게 농성을 해온 미화원들은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당하면서까지도 또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 농성장이 이 천막에 와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 역시 선별적 정규직화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T 상용직 노동자 30여 명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점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우도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필요한 이 순간에는 공권력이 지금 너무 느리게 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약 없는 정규직화를 외치며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풍성해야 할 한가위는 그저 남의 일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명절 때면 전통시장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온누리 상품권 수요가 크게 늘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행렬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5%의 할인 혜택을 주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받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방문해 줄을 서서 종이 상품권을 구입해야 했지만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농협 등 시중 6개 은행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하는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은행을 방문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또 특히나 10% 정도의 지금 할인율을 모바일 방식 출시를 계기로 2천억 원까지 10%의 파격적인 할인도 제공해 상품권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종이 상품권을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교환하던 상인들도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모바일 방식에 기대가 큽니다. 상품권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으로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하루 있다가.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다 보면 얘는 번거로운 점이 없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상품권을 발행한 뒤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5,000원, 10,000원권은 장당 77원의 제작 비용이 들었고요.
3만 원권은 118원에 제작 비용이 들었는데 그런 게 절감이 되니까. 온누리 상품권뿐 아니라 군산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도 모바일 방식을 도입한 상황. 편리하고 낭비 없는 모바일 상품권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에 도내 주차장 500여 곳이 무료 개방됩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도청과 종합경기장, 동물원, 실내체육관, 전북대학교 등 528곳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합니다. 연휴 기간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기한 시의원 등 남원시, 임실군 의원 3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의 입당으로 남원시 의회와 임실군 의회 의원 28명 전원 민주당 소속이 됐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평근 전북도 의원이 지난 4월 행안부로부터 어린이집 대표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겸직을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하다 대표직 사임과 폐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육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호성동과 송천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 3월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만성지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짓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아이들에게 입소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시내 공업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용역을 벌여 팔복동 공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 제조시설을 점검하고 오염 감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고형연료 업체와 주민 갈등이 극심해지자 업체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일손 돕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태풍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300여 명이 일손 돕기에 나서 10헥타르의 논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떨어진 과일을 수습했습니다. 순창 지역은 벼 쓰러짐 317헥타르, 낙과 7.7헥타르,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3개 동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빠른 복구를 돕고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루기 위해서 급히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수군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 유관기관 40여 명이 참여해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수군은 제수용품의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싸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월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동북권 4개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숙제와 독서지도 등 하원 관리를 해주는데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운영합니다.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사회적 경제 조직은 238곳으로 지난해보다 39곳이 늘면서 383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완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7개 협동조합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관악코와 라마의 사육장을
나무와 잔디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서식 면적 역시 7배 확장해 초식동물의 숲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물원은 연말까지 콘크리트로 된 원숭이 사육장도 생태 기능을 살려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1인당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할 때는 투기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와 시간, 장소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전북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북 인구 규모는 지난해 181만 8천 명에서 2030년 171만 8천 명으로 10만 명가량 줄어 전국 도 단위에서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25.9%에서 2030년에는 38.8%로 12.9%포인트 늘어나 지역사회 활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로 불리는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 시설이 전주 시내에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체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1곳에 불과한 급속 충전 시설을 연말까지 58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전시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전주역, 35개 주민센터 등지에 들어섭니다. 전주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가 확장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일반 병상 45개와 소아병상 5개, 음압격리병상 1개 등 전체 53개 병상을 갖춰 전국 응급의료센터 중 3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전북은행은 도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120여 장애인, 노인 가정에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사진은 오준규 사진작가의 재능 기부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 노인 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3달 동안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시 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LH에서 사업비 217억 원을 투입해 오룡동에 150호 규모의 복지 임대주택을 2022년 하반기까지 건립합니다. 임대주택은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공간의 문턱을 없애고 세면대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주군이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오늘 보건의료원에서 정오의 작은 음악회를 갖습니다. 부안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 그룹 단미회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부채전을 갖습니다. 전통 기와의 아름다움과 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다음 달까지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마련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한뼘 사이가 전주 하나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적인 겨루기 대회를 통해 태권도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광장에서 오늘 도시숲 조형물 제막식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무료 희망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추석맞이 제4회 한가위 트로트 가요제가 모레 정읍 샘고을 시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고창 전통시장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된 토요 문화장터가 열립니다.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전북 독립영화제를 함께 이끌어갈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4도에서 낮 기온은 29도, 익산은 23도에서 29도, 동북권은 무주가 20도에서 29도, 진안이 22도에서 2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3도에서 29도, 고창이 23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창과 익산, 김제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